동환아, 너 회로도 그린 거 내가 수정할 것들 몇 가지 좀 얘기 좀 해줄게. 우선은 요 파일명은 잘 수정했어. 자, 첫 번째 수정 사항은 우선 수정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요 밑에 있는 거를 페이지라고 하고 요 위에 있는 거를 지금 스키미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지? 요거를 몇 개로 분할 관리하면 좋아. 우선은 시스템 페이지 1, 그 다음에 인버터 페이지 1, 페이지 2, 이런 식으로 페이지 11. 자, 근데 이렇게 숫자를 또 하나 붙이는 것보다는 두 자리로 붙이는 게 좋아. 어떻게 한다고? 두 자리로 페이지 01, 페이지 02,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이제 수정하면서 알려줄 텐데, 우선은 요 폴더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면 돼. 스키매틱을 나누고 페이지를 붙이는 구조로. 요거 페이지 이름은 숫자는 이렇게 줄을 맞춰라. 이게 정렬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오름차순 정렬, 이것 때문에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페이지 1은 그냥 비워놓는 거야. 블랭크 페이지로. 우선은 아무것도 안에다가 저장 안 해도 되고, 현재 너가 작업 중인 여기에다가 회로도를 그리면 돼. 요게 세 번째. 여기까지 이해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글은 쓰지 마. 그냥 계속 말을 계속 하는데도 이러는 거 보면 주의가 안 간 것 같은데, 파일 이름이나 폴더 이름에 한글을 쓰지 마. 특히 외산 툴들은 뭐 대표적으로 컴퓨터 이름, 폴더, 파일 이름,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적인 개발 툴에서 호환성이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런 문제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과자 버전을 쓰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어떤 보완이 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옵션을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 불완전한 옵션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했겠지? 그 다음에 아까 어떤 회로지? 이 어떤 회로도 보니까, 이거. 자, 아마 동환이가 요 그리드 어프, 이거 5번이야? 어프를
키고, 그러니까 그리드가 안 맞는 거지. 그리드가 안 맞는 거야. 키고 작업을 한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이 그리드가 안 맞지 지금 부품들이. 요거 나중에 DRC 에러야.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요런 패턴을 와이어라고 부르잖아. 이 와이어가 이 핀에 그 자동으로 이렇게 달라붙잖아. 달라붙는데 이 그리드가 꺼져 있으면, 그리드가 오프가 되어 있으면 가끔 연결이 안 된 상태로, 연결이 안 됐는데 인식을 못 하는 거지 사람이. 그러면 논리적 에러가 생겨. 실제 PCB에서도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요 그리드 오프는 요거 회로도 작업할 때는 어지간하면 쟤는 건들지 마. 쟤 건드려서 하면은 여러모로 귀찮아. 절대로 그리드 오프는 키지 마라. 간혹 그럴 때가 있어. 그리드 오프 자료가 올 때가 있어. 가끔 오면은 수정해. 연구실이나 네 개인 자료화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드가 만약에 안 맞는다, 반드시 며칠이 걸리든 다 그리드 온 상태로 맞춰. 정렬해서 정렬하고 정비를 해. 반드시 이유 불문하고. 이런 걸로 왜 그래야 되네요 따지지 마. 그냥 해. 이거는 10년 20년 작업, 그 이상도 뭐 30년까지도 너가 연구개발 분야에 있을 거라면 지금 만든 자료가 30년 후에도 쓰일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눈도 안 나빠지고 마우스 클릭하기도 어렵고 작업성도 낮아. 그러니까는 그냥 무조건 그리드 온도로 맞춰. 회로도 작업할 때. 이것도 이해했을 거라 믿어. 자, 7번. 그 다음에 뭐지? 이게 트리거가 되는구나. 이제 이거는 회로를 많이 그려보면 아는데 7번. 자, 우선은 우리가 원본 회로도가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그리려는 건 알겠어. 비슷하게 작업하려고. 근데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회로라는 거는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거든. 그래서 이런 심볼 모양이 좀 달라졌다고 생기는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작업할 때 간혹 업체들은 그냥 작게 그리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해서 네가 봐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좁아 보이지. 넓게 해도 돼. 이게 한 3칸씩 띄워. 3칸씩.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너가 시안성이 좋아야 돼. 잠깐 작업성. 이게 작업성이 너가 봤을 때 막 이렇게 막 답답하지 않고 좀 이렇게 적절한 거리, 그러니까 적절한 크기. 되게 어려운 말인데 적절한 크기나 모양으로 심볼을 작성하는 거, 심볼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해. 그게 아주 중요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해. 대표적으로 이런 거. 여기랑 여기가 비대칭이네? 왜? 비대칭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 너가 여기가 한 칸 더 그린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 동안군 여자친구 얼굴에 점이 100개가 있건 10개가 있건 네 눈에만 이쁘면 좋겠지만 삼자가 봤을 때 얼굴에 점이 100개면 점 좀 빼세요 라고 말하겠지. 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삶에 아무런 뭐 없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 얼굴에 점 없이 뽀얗고 하얀 피부의 여성이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다는 걸. 근데 마찬가지야. 심볼을 그리고 회로도 그리는 것도 논리적이라면서요. 논리적으로만 맞으면 되지가 아니라 작업자가 봤을 때 회로를 한 번에 딱 첫눈에 보고 알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뚫어지게 보고 알면은 사실 불편한 자료인 거야. 그래서 이런 적절한 크기나 모양이라는 게 단순히 뭐 페이지를 차지한다 이런 걸 떠나서 작업자, 그러니까 내가 회로도 보는 사람이 쉽게 접근하느냐, 접근 혹은 이해하느냐 이거랑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거지. 그래서 너무 작게 그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 그려도 안 되지만 너무 따닥따닥 그려야 할 이유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요런 심볼 같은 경우는 열심히 잘 그렸는데 뭐 이게 비대칭인데다가 이 너무 타이트해서 여기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이건 불편하다 이거지.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약간 더 크게 해주고, 응? 이것도 좀 좌우 대칭 뭔가 딱 정비된 느낌이 들도록 해주는 게 훨씬 좋다. 여기까지도 이해했겠지? 그래서 이게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뭐 이렇게 작게 그리면 뭐 할 거야? 그지?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넓잖아 지금. 엄청 넓은데. 그러니까 넉넉하게 해. 이거 왜 작게 하려고 하는지는 내가 이유는 모르겠다만 이렇게 공간을 널널하게 사용한다면 굳이 작게 안 해도 된다. 얘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너무 크게 그렸어. 이거는 또 상대적으로 크게 그린 데다가 여기랑 여기랑 뭔가 정비된 느낌을 뭔가 핀이 좌우가 정렬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조금 부족한 표현은 뭐죠? 뭔가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뭔가 이상해. 너무 크게 그리고 핀 배치가 너무 딱 이게 오프 그리드를 잘못 활용했어. 여기는 뭐 점이 있고 없고. 이게 참 그리드 오프나 심볼 그릴 때 조심해야 돼. 이런 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로 설계의 어떤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딱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림 때문에 오히려 방해를 받는 거지. 그림이 이상해서.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 그림이 크게 그려야 할 이유는 하등 없다. 얘를 줄이고 이 핀 배치를 잘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리고 이거 아마 일어났을걸? D1, D1, D2, D2 아마 일어났을 거야. 이때는 그냥 D1, D2, S1, S2 아니면은 D1A, D1B 이렇게 나눴어야 돼. 여기도 D2A, D2B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거는 8번이네. 8번 핀 네임은 파워핀을 제외하고 반드시 달라야 해. 같은 이름의 핀 네임 쓰면 안 돼.
그리고 수정사항이 많다고 수정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요렇게 이 핀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와이어는 반드시 이렇게 와이어랑 핀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최소 한 칸은 남겨둬라. 이게 9번이야. 이제 요새는 그런 에러는 없지만 옛날에는 이게 간혹 에러의 요지가 있었어. 특히 그리드 끄고 하면 연결이 안 된다든가 눈에 또 안 보일 때가 있거든.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반드시 이렇게 눈에 보이기 편한 구조로 그려줘야 돼.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 10번 이 밸류 값들에는 0 대문자 숫자 밑줄 영어 대문자 숫자 밑줄 영어 소문자는 밀리미터 이런 어떤 단위계 를 가끔 써. 가끔 쓰는데 가급적이면 영어 대문자 숫자 밑줄 아니 슬래시 이 정도만 쓴다. 그래서 여기 소문자 들어간 거 다 수정해야 돼. 왜냐면 잘 안 보여. 프린트하면 잘 안 보여. 그 대표적으로 잘 안 보이는 게 빈 공간, 그러니까는 스페이스바랑 빼기 기호, 플러스 기호 이런 거 잘 안 보여. 우리 지금 계속 우리 연구실 115 회의 미팅 자리는 할 때도 얘기하지만 자료를 선임들과 상의하잖아. 이 선임들이나 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선임들이 나이가 있는데 이게 글자나 그림이 안 보인다는 거 포함해서 적정한 크기, 그러니까 적정하게 잘 구별될 수 있는 문자 그런 거를 해주는 게 항상 더 도움이 돼. 무조건이야. 왜냐면은 연구개발 자료 이런 회로도나 이거는 남과 다른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궁극적인 목표가 그게 아니라 나도 이해하기 좋고 상대방도 이해하기 좋은, 같이 이야기하기 좋은 자료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성향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여러분께 말하는 이 모든 내용도 그러니까 3자가 보기 편하게 적정한 크기로 그 사람도 나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야.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작업하는 게 좋아. 무조건 자료 만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거 뭐야 이거? 소리. 자동으로 안 오네. 그리고 이제 부품 심볼, 우리 심볼이라고 하는 거, 심볼을 작업할 땐 가능하면 핀이 좌우로 나오게 해주는 게 공간 활용성이 제일 좋아. 가끔 빨간 거 이렇게 위아래도 있던데? 가끔 있기도 해. 내가 그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굳이 안 써도 되는 상황이면 좌우 배치가 제일 좋고, 핀이 너무 많을 때라든가 이런 거 빼고 그냥 어지간한 심볼 제작할 땐 좌우 핀 배치가 가장 분석하기가 좋다. 보아하니까 심볼을 그려서 쓴 것도 있고 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심볼 그릴 때
이렇게 좀 그런 것 좀 주의를 해라. 그리고 이거 잘 보면 12번인데 요 트랜지스터 보이지? 요 트랜지스터 저거 기억하고 있어봐. 쟤랑 어디 갔더라? 어디 갔지? 이거 크기가 너무 틀리지. TR 그러니까는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 레지스터, 캐패시터, 인덕터,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심볼 구조가 거의 99% 이상 동일하다 보니 그 심볼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각각 개별로 하지 않고 그냥 공통 심볼을 쓰는 경우가 많아. 근데 가끔 개별로 분리하는 거는 뭐 핀 번호가 좀 다르다던가 뭐 PCB 라이브러리 형태를 좀 독립적으로 해야 돼서인 경우지.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 빼고 대부분의 레지스터, 캐패시터, 인덕터,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는 거의 공룡 심볼을 쓰고 설사 공룡이 아니다 하더라도 모양이나 크기는 사실 거의 같아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트랜지스터 얘만 그냥 대빵만큼 그려가지고 이질적이야. 이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수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앞서 설명된 거랑 좀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거를 그려서 만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이 봐도 이게 와이어 꺾여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어쩌면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자료도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너는 새로 그릴 때 어차피 이렇게 신호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면적을 차지하거든. 그러니까 와이어나 어떤 주변 부품들 연결할 때 공간이라는 게 무조건 필요하단 말이야. 따라서 뭐냐? 심볼에 핀 배치할 때는 무조건 작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핀 간격이나 심볼의 크기가 되게 편리하면서도 시각적으로도 더 뭔가 깔끔한 느낌을 주게 되거든. 그래서 심볼을 무작정 작게 그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연결되는 부품들 감안해서 적절한 크기로 해주는 게 아주 좋지. 참고하시고 이 정도만 이해했을 거야. 13번 아이고. 하고 이제 뭐 기타 다른 것들도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보면은 이게 중복된 심볼은 그러니까 그런 페이지 어프 신호는 틀리더라도 이 회로도 자체는 지금 중복적으로 쓰잖아. 그래서 페이지 하나를 우선 완벽한 형태의 회로도로 작성한 다음에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수정하면 돼. 그래서 페이지를 뭐 다 너가 작업 끝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러지 말고 매번 와서 페이지 이거 작업된 거를 나랑 꼭 얘기하고 해. 이거 틀렸어. 참 여기 이 부분 여기 연결돼야 할 건데 확인해봐. 얘들도 마찬가지야. 이거 약간 좀 크게 그려도 돼. 이미 연결되려면 회로도가 이렇게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볼을
나도 바쁘고 귀찮을 때는 그냥 있는 거 쓰고 대충 그려 썼는데, 너는 지금 처음 하는 거고 연습하는 거고 실제 또 PCB도 해야 되고, PCB 안 하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할 걸 대비해서라도 심볼은 이 회로도에 좀 적합하게 너무 작게 보다는 적당한 크기,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 좋겠어. 훨씬 보기 좋아. 훨씬. 여튼간에 이 페이지가 많긴 한데 회로가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선 회로도 하나를 잘 정비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 회로도 하나를 잘 정비해서 나머지는 컨트롤 C, 컨트롤 V니까 정비해서 쓰면 좋겠다. 졸립다 갑자기. 그래서 지금 한 14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그런 거 우선은 좀 기준으로 15가지가 됐네. 여기서 잠깐만. 요거 요거는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 저거는 헤테로지니어스 타입 라이브러리인데, 뭐냐면 라이브러리 하나에 같은 모양이 여러 개 있는 심볼을 말해. 이거를 헤테로지니어스 심볼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지금 이제 약간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만 한다. 심볼을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그리잖아. 따로 그리는데 사실 부품이 하나야. 실제로는 부품이 한 개야. 그러니까 피지컬하게는 한 개의 부품이지만,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서로 분리된 6개처럼 사용을 하거든.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으면은 패키지가 남아도는 문제들이 생겨.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나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싱글 게이트라는 걸 써. 싱글 게이트 부품. 아마 SN 6이 아니라 74LVC1G05가 있을 거야. 아마도 이런 걸 쓰던가, 아니면 하나의 그냥 패키지로 묶어서 이렇게 6개가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 심볼이 아니라 호모지니어스 심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부품을. 이 방법 아니면 이 방법, 둘 중에 하나로 하면 좋아. 이게 나중에 혹시 실수를 좀 줄이거든, 우리 처음 회로도 작업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럼 실제 부품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잖아. 옆쪽에 있네. 자, 예를 들어 아니다, 그냥 SN74LVC1G05. 요새는 TI사에서 어지간하면 1G05가 없네. 04 프로덕. 일단은 없으면 LV05가 무슨 소재인지 좀 보자. 오픈 컬렉터 버퍼 같은데, LV05A로 있네. 오픈 드레인 헥사 인버터네. 오픈 드레인 헥사 인버터. 그러면은 06인데 06? 07이나?
SN74 LVC 1G06 06이나 07 둘 중에 하나인데 인버터니까는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74LV05는 요런 형태의 부품이 6개인가 들어가 있는 구조야. 여기 지금 이렇게 생긴 부품이라 이거지. 6개가 있는데, 74LVC 1G06은 요게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 쓰면 되고, 혹시 74LV1G06 이런 게 있을라나? 이런 건 없네. LV는 없다. 그래서 여러가지 스펙도 봐도 그냥 LVC 써도 돼. 정전기 특성도 좋고 5V. 동작 전원이 좀 더 약간 넓긴 하네. 여기 이쪽이. 얘는 5V. 이게 3.3V 동작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뭐 아이오프 기능은 똑같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오프 똑같이 대주고 출력 전류도 크고. 이 전원이 훨씬 높네 얘가. 그래서 LV05 아마 이 회로는 예전에 썼던 거라서 이거 쓴 것 같은데, 요새는 훨씬 특성이 개선된 부품들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런 걸로 바꿔서 쓰면 돼. 이거는 싱글 게이트야. 싱글 게이트. 여기도 있지만 싱글 인버터 버퍼 윗 오픈 드레인 아웃풋으로 동일하잖아. 특성이 여기 보면 심볼을 동일해. 그지? 동일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로 쓰면 이게 부품 하나야. 그냥 이거는 물론 라이브로 좀 그려야겠지. 그래서 이거를 굳이 저렇게 이거를 안 써도 된다. 그런 건 나중에 바꾸고. 여튼간에 15개 정도의 수정사항이 있었고, 뭐 밸류값 바꾸는 거 이런 거는 나중에 해줄게. 뭐 저런 것까지 지금 얘기하려면 너무 얘기가 길어.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우리 김동항군. 자, 우선은 1번부터 15번까지 수정사항이 있지. 이걸 반영을 하는데, 보니까 이 페이지가 11장이지만 실제로 중복이 많아. 그지? 중복 페이지가 많아.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중복이 아닌 각 페이지의 원본 회로 또 한 개를, 한 장씩을 우선 선정한 다음에 얘를 잘 정리를 해. 잘 정리해. 요 15개가 반영되도록. 그래서 걔를 나랑 얘기해서 최종 다 확립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만큼 페이지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요거 한 다음에 이 부품 밸류 값 혹은 레퍼런스 값을 다시 정비를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수정하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냥 DSM 파일에서 우리가 심볼 드로잉 레벨에서 지금 말해준 거고, 위에 이 밑에 거는 이 컴포넌트 프로퍼티, 그거 컴포넌트 프로퍼티 레벨에서 말해준 거고. 심볼 들어오니까 얘는 당연히
그 라이브러리 드로우 하는 거랑 다 포함돼서 하는 얘기야. 그 라이브러리 회로도 그릴 땐 회로도 잘 그리는 거는 가장 기본이 심볼이나 라이브러리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해.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부품이 뭔지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부품이 그래서 결국 이 과정에서 뭐냐면 심볼은 결국에는 물리적인 파트야. 파트. 아이고, pH란다. 피지컬 컴포넌트, 눈에 보이는. 심볼은 그냥 이 데이터베이스 상에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는 심볼이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파트를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 핀수, 패키지, 모양, 오더링 네임, 정격, 예를 들어 전압이나 전류, 이런 것들. 다음 제조사, 메뉴, 제조사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선 쓴다는 거야. 알고서는. 그래서 처음 회로도 작업하는 사람한텐 이 작업이 쉽지 않아. 왜냐면 부품도 잘 모르지, 심볼은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지, 그릴 때마다 빠꾸 맞지. 힘들지. 근데 그거를 힘들어. 힘든 거 알아. 내가 힘들다 100번 말하지 않아도 힘든 거 알잖아. 힘들지만 힘들어. 힘든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이런 걸 여러 번으로 계속 반복시켜서 오랜 시간 힘들게 하는 작업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부품을 모르면 회로도를 모른다랑 거의 90% 같은 의미거든. 부품을 잘 아는 사람은 회로도는 툴일 뿐이야.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라고 하는 거야. 부품을 잘 알라고. 물론 이게 또 다도 아니야. 그냥 부품 알면 이 나머지는 회로 이론이거든. 뭐 이렇게까지 가면 또 얘기가 너무 돌고 돌기 때문에 오늘은 뭐다? 심볼 드로잉, 라이브러리 드로잉 수준에서 수정할 거 15개. 그래서 이거를 11장을 다 수정하지 말고 각 중복 없이 각각의 유일한 페이지 하나씩을 고른 다음에 걔를 우선 잘 정리해. 잘 정리하고 나랑 협의를 해서 완성체를 만들어. 그거 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 카피 페이스트 하시고 거기다 페이지 값, 레퍼런스 값 수정하고 그러면 최종적인 회로도가 돼. 15가지 수정사항에 대해선 이 영상에 잘 녹화가 되어 있을 거니까 저기 이거 한 30분 정도야. 30분만 투자하면 되니까 그거 보시고 저기 한번 열심히 수정해서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고. 자, 그럼 수고하셨고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 갔다 와서 또 잘 작업 좀 해봅시다.